네, 술에 취한 40대 환자가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관련 내용은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손 변호사도 저 영상 보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저 영상을 보고 공분을 샀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내가 저 위치에 있었다면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심한 폭행으로 이루어진 건데 일단 이번 사건 개요를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지난 1일 밤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전북 익산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이었는데요. 46세 환자가 응급실에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요. 이제 의사, 30대 후반의 의사의 얼굴을 때리고 또 발로 걷어차고 또 죽이겠다는 협박까지도 했는데요. 그렇죠.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도 이제 그때까지도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고요. 뭐 이렇게 폭행과 협박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응급실에 있던 의사가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또 뇌진탕 증세까지 보였고 엄청나게 심하게 폭행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도 이제 일부분만 이제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폭행도 있었습니다만 협박도 있었고 게다가 전혀 저런 상황을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의 급작스러운 폭행이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 또 불안 증세까지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 남성이 피해를 당한 의사에게 미안하다라고 진술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피해를 당한 의사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네, 일단 선처를 구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현재는 취하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이 가해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찰 조사 당시에 다쳐서 갔는데 진통제를 놔달라고 요구했지만 의사가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또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피해 의사는 또 사실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 대화 당사자가 아니었는데 이 피해를 입은 그 의사가 비웃는 것 같아서 어째 때렸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술 깬 다음에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의사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피해 의사는 아직까지는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선처를 해줄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 응급실 가보면 이제 보통 보일 수 있는 광경이 워낙 많은 응급 환자가 있다 보니까 치료 같은 게 지연될 수 있다는 건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화를 내거나 심한 폭행한다는 건 좀 정당화될 수 없을 텐데. 그렇죠. 일단 경찰이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보통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뭐 정도를 보셨겠습니다만 검찰이 어떤 결정 내릴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죠.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주거가 뭐 일정한지, 또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 등등을 봐야 됩니다만.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보복 가능성입니다. 물론 술에서 깬 후에는 이제 용서를 구한다라는 말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의사가 이제 피해를 입은 의사가 선처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그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보복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이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네, 앞서서도 전해드렸듯이 의료계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폭행과 협박을 했는데요. 이거는 일반 그 형법에도 당연히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이 지금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일단 의료법을 보면은요. 의료법 12조 3항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 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에게 이제 폭행, 협박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더 상향시켜서 이게 일반인들의 일반인 사이에서 폭행보다는 더 센 거죠? 그렇습니다. 법정형이 더 높게 강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도 역시 조항이 같네요. 12조입니다. 이 조항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해서 이제 그 폭행, 뭐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이제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역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역시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폭행,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또 응급의료 상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동종 전과 여부, 그리고 또 피해를 입은 의료인, 의사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또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아주 특별한 사정이 새로이 나오지 않는 한 재판까지 간다면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 것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정을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선처를 하지 않는다고 1차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참작이 될 거고, 네. 그러니까 뭐 법원이 판단을 할 거고, 기본적으로 아까 그 말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감옥에 갔다 와서 뭐 이렇게 찔러 죽이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런 네.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진지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고 항변을 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그 사정을 전부 다 알지 못하거든요. 혹시 동종 전과가 있는지, 그리고 기타 다른 병원에서도 응급실에서 이런 그 난동 또는 행패 등을 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특히 한 번 저런 행동을 하는 경우보다는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뭐 그런 부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119 구급차가 추돌 사고로 넘어져서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가 안타깝게 숨졌고, 이런 가운데 구급대원들이 사고 직후에 환자를 먼저 보살피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그 상황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2일입니다. 광주광역시 한 교차로에서 생긴 일인데요. 예. 90대 할머니가 이제 의식을 잃었어요. 예. 그래서 구급차가 출동을 해서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에 태우고 이제 차가 빠르게 이제 운전을 해서 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운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흉부 압박을 하면서 이제 호흡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중이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그 인식들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긴급한 상황에서 구급차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은 협조가 많이 이루어지죠. 네. 빨리 이제 그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차와 이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구급차가 이제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뒷문이 열리면서 이제 그 타고 있던 그 환자 90대 할머니뿐 아니라 이제 구급 대원까지 함께 밖으로 이제 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이제 구급 대원들은 이제 환자인 그 할머니의 그 안전부터 챙기는 그런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공개되어서 많은 그 분들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네. 저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래도 선처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임을 좀 구급대원이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안타까운데요. 얘기인지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현행 교통 관련 법령에 따르면은요, 긴급 자동차, 이제 그 구급차를 포함한 긴급 자동차는 신호나 속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면책 사유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호 위반을 하거나 속도 위반을 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제 면책된다는 그런 규정을 현재까지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을 좀 바꾸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경우에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게 결국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법률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지금 있는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융통성을 좀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고 났을 경우에 전치 3주 이상의 피해가 상대방에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기소하지 않는, 이제 처벌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찰 내부에서. 네. 하지만 법을 좀 정비를 해서 이렇게 좀 열심히 활동하다가 그렇잖아요.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적어도 형사처벌까지는 좀 모면할 수 있게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정말 안타깝고 저 같은 경우도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차 안에 아이를 방치한 채, 그러니까 뭐 이거 잊으셨겠죠. 네. 아이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였는데 외손자가 차에 탄 걸 깜빡하고 이제 직장으로 가셨죠. 그리고 났다 몇 시간 뒤에 이제 아이를 보러 갔더니만 아이가 그 고열에,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뜨거운 열에 숨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 좀 짚어볼까요? 예. 네,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경남 의령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예. 어제였어요. 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네, 그래서 오전 9시 반쯤에 이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어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아이를 태운 사실을 깜빡하고 바로 일을 보러 간 겁니다. 결국 4시간 동안 이제 그 차 안에서 방치되어 있었고요. 이제 어제 그 해당 지역의 기온이 30도 이상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차 안의 온도는 섭씨 60도에서 70도로 이제 경찰은 추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 장시간 방치됐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그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당시에 이 외할아버지가 이제 모 조합의 이사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본인의 일 때문에 깜빡해서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일단 경찰이 좀 더 조사를 해본 뒤에 과실치사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타까운 사건이고 이게 일부러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러지 않았겠죠. 네, 아닙니다만 법적인 부분만 보자면은 네.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일단 경찰은 고의성은 없다고 현재 밝혔습니다. 예. 네, 그래서 부검도 진행하지 않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만약에 끔찍한 일입니다만 일부러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살인의 어떤 미필적 고의가 적어도 인정될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더라도 자동차 안에 4시간 동안 일부러 방치했다면 이거는 아동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단순한 실수로 지금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는 성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은 현재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참 안타깝지만 결국은 법은 법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 검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있었던 상황만 놓고 보자면은 이제 과실치사 또는 중과실치사의 그 범죄 성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만약에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넘겨진다 하더라도요.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결국 중요한 건 형량인데요.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지금 이 피해 아동의 이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예. 이제 아버지 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가해자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있어서 가해자는 결국 아버지 또 시아버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엄벌을 원하지 않는다, 용서했다, 선처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면은 그 부분도 양형에는 깊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안타까운 상황일 텐데 일단 너무나도 안타깝게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의 명복을 좀 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요. 가짜 난민을 만든 혐의로 변호사와 브로커가 붙잡혔는데 이들을 통해서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짜 난민을 양산한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지금 보낸 상태예요. 보낸 상태고. 네, 그리고 경찰이 아니라 이제 이민 특수조사대 있죠. 예. 네, 이제 서울 출입국 그러니까 외국인 검찰 청에. 산하인 거죠, 그건요? 검찰 산하는 아니고요. 예. 지금 법무부에 있는데요. 법무부 산하에 산하, 있는데요. 예. 이제 검찰로 보냈고요. 네. 검찰에서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 이제 형사 재판이 열리겠죠. 그런데 지금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요. 일단 난민주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심사가 열리게 되겠죠. 그 심사가 대략 평균적으로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네. 그런데 난민 이제 인정을 받거나 또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이제 소송을 거치면은 소송이 쭉 이어지니까요. 약 1년 정도 이제 잡을 수 있는데요, 기간을. 그 동안은 또 이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해야 되는 있습니다. 거죠? 네, 체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체류 기간을 좀 연장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난민 사유가 없는 걸 알면서 난민 사유가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서 이렇게 난민 신청을 했다라고 경찰은 지금 이민 특수조사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당 법무법인 쪽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해당 변호사는 나도 속은 것이다. 일부 직원들 그리고 이제 알선책과 그 통역이 자신 모르게 나 모르게 이제 이렇게 일을 한 것이다라고 좀 항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가려져야겠죠. 진위가 그렇죠. 가려져야 되겠는데 이렇게 실제 난민이 아닌 걸 알면서도
특정한 종교를 믿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민특수 조사대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검찰의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소된다고 한다면 법정에서 또 가려지겠죠. 네, 이런 추가 조사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좀 더 나아가서 짚어볼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좀 수사가 좀 진행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해당 법무법인 측은 강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알선책과 통역인은 이미 구속이 됐어요. 5명은 구속이 됐거든요. 이제 구속된 그 피의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변호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그 위반 가능성도 추상적으로 점칠 수 있겠는데요. 양측의 의견이 너무나 지금 첨예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